안녕하세요. 현명한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 함께 합시다. 최혁진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먼저 살펴볼 기업은 IBM인데요. 프리장에서 22%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 말에 고객들이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의 확보로 지출을 돌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섹터에는 지출을 줄인다는 CEO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펀더멘탈 이슈이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약세로 퍼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주식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4 국면으로 진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맥디가 급격하게 데드크로스로 바뀌게 되었고 해당 이슈는 펀더멘털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지 4 국면으로 진입이 확정될 것만큼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로스컷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부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차트가 불리시해지고 있습니다. 1차 매수를 완료하였고 이평선을 보시면 단기 추세선이 상승하면서 정배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시 2차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넘버인 200을 성공적으로 리테스트하고 상승하고 있고 갭도 잘 메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의 어큐뮬레이션도 훌륭합니다. 맥디가 아직까지는 베어존에 있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좋은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는 스테이지 3인 초기 분산 국면에서 스테이지 4 전환인지 봐야 합니다. 즉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식 캔들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단기 추세선 위로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디스트리뷰션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땐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제로 소멸로 인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하락하는지, 즉 샌디스크의 모든 재료가 선반영되어 샌디스크가 이렇게 2200달러 부근까지 올타임 하이로 갈 수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N자형 상승으로 이어질지 보아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국면에서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여기서 파는 구간입니다. 즉 여기 부분은 스테이지 2 부분에서 쭉 올랐을 때 매집한 사람들이 이때는 파는 구간입니다. 오늘 CPI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장이 좋은 편인데 이런 장에도 샌디스크가 이전처럼 힘있게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브로드컴입니다. 지난주 분석한 그대로의 차트입니다. 이곳에 내부자 매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애플 등 빅테크와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최근에 폼이 좋은데요. 브로드컴의 하락은 억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향은 녹색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재차 상승한 것이 좋습니다. 매집도 끝난 상태이고 RSI에도 보시면 불리시로 포지티브 다이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맥디는 베어존이긴 하지만 골든 크로스를 만들며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평선도 정배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낙 급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텔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조정기에 하락한 뒤에 아직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체질 개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주가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즉 주가가 성급하게 먼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트 분석 전에 펀더멘털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6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고 AI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가격 인상을 할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빅테크의 고객 확보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파운드리 기업으로의 약진이 기대가 됩니다.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와 엔비디아의 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할 점도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의 급격한 선반영입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기업으로서의 전환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TSMC 같은 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분 확보가
중간 선거 리스크에 노출되어 온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인텔의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98달러 이하로, 즉 여기선 그거 맞죠? 다음 주에 98달러 이하로 하락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하락을 가르치고 있으며 디스트리뷰션 후반부일 가능성도 높고 스테이지 4, 즉 하락기의 진입 초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고 98달러 아래가 깨지게 돼서 마감하게 되면 85달러 부근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으기 좋은 가격은 반드시 옵니다.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라클입니다. 계속되는 하락에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국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주는 스테이지 1 바닥 다지기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지를 확인한 후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135에서 142 구간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말 좋은 구간에서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라클이 요 구간, 여기 네모친 구간으로 종가 마감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스테이지 1이 끝나고 스테이지 2를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워낙 속임수가 많고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인내심 또한 필요한 주식입니다. 최근 뉴스는 테슬라답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도량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에 인도량 증가가 일어난다면 테슬라 차량의 수요가 증명되는 것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마이애미 진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 로보택시 규제 리스크가 있고 스페이스X와의 합병 루머가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어려운 중립적 상태입니다. 캔들은 인도량 발표 당시 급등하였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다음날 로보택시 소식에 다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동평균선이 압축되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도 48.45로 거의 중립 상태에 가깝습니다. 맥디의 경우 아직은 베어존이지만 골든 크로스를 달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의 힘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관망입니다. 차트에 매수 타점을 그려놓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기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향이 나오면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특성상 방향이 정해지면 폭발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GDX입니다. 오늘 CPI 발표로 인해서 GDX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4 하락 국면의 후반부에서 스테이지 1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할 만한 위치입니다. 즉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저항 돌파, 매수를 나타내는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분할 매수로 해서 진행하셔서 좋은 평단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랩입니다. 우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스테이지 4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발사체 재사용이 성공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힘이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수직 계열화라는 게 선반영된 가격이어서 최근에 많은 부분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로켓랩의 펀더멘탈은 여전합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장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꺾이고 있으니
바닥이 확인한 뒤에 스테이지 1 혹은 스테이지 2에 매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이었습니다.